자, 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사관학교 기출문제 B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형은 A형과 중복된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문제들은 A형 문제풀이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B형 위주의 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과 12번 문제는 세트형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세타가 6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죠. 자, y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x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dy dx를 구해야 되겠죠. 자, 세타라는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이용한 미분을 이용합니다. 자, y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면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x를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y dx는 우리가 이제 구한 것들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자, dy d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세타가 6분의 파일 때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자, 세타 대신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자, 6분의 파이는 30도죠. 자, 2분의 루트 3에다가 2 곱하니까 루트 3 남고요. 자, 2분의 루트 3, 자, 30도니까 2배가 되겠죠. 60도니까 2분의 1이죠. 자, 30도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건 약분이 그대로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0부터 파이에서의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자, 곡선의 기울기는 여러분 공식을 알고 있죠. 0부터 파이까지.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dx, d와 d세타 구했고요. dy, d세타 구해서 집어넣어서 제곱을 합니다. 자, 집어넣어 제곱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볼게요. 자, 정리를 하면 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적분하면 되겠죠. 자, 루트 8은 실수니까 앞으로 나가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적분을 못해요. 그죠?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변형을 시켜줍니다. 자, 분자 분모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할게요. 그러면 분모는 자, 이렇게 되겠고요. 분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 되겠고, 자,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세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을 이용합니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시켜서 양변을 세타에 관한 미분하게 되면 자, dt d세타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세타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1 빼기 1, t의 범위 0이 되겠고요.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가 2로 바뀌겠고요. 사인 d세타는 dt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t였으니까 루트 자, t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거는 자, t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하나를 더하면 2분의 1이고 그거의 역수기 때문에 2가 되겠고요. 자, 2분의 1, 그 다음에 0과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8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도록 하는 자, 모든 정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양변에 fx 곱하기 루트 fx 더하기 3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남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루트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시킵니다. 이제 무리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가지고 자, 이항시켜서 f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자, 그럼 fx 값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자, 1과 6이 나옵니다. 자, 1과 6이 나오는데 만약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1은 무형근이죠.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자, 6을 대입했을 때 3과 3으로 똑같죠. fx는 6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fx는 6이 되겠고요. 그래서 6을 집어넣어서 이항을 시켜서 fx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fx는 6이라는 건 이제 2차 방정식이 됐고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독한다. 여러분들 이제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자, k제곱이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안 썼네요. 자, 이 부분 안 썼습니다. 자, 플러스 k가 중간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자, 그래서 얘는 2차 부등식이 되겠고요. 자, k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물어보는 거는 모든 정수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0과 1 다 합하면 정답은 자,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요. 자, f의 역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값은 여러분이 리미트와 시그마는 정적분을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바꿔볼게요. 자, 이 1 더하기 n분의 3k를 우리가 x라고 둔다면 정적분 함수는 gx가 되겠고요. 자, 구간은 1부터 3까지 3을 더한 4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n분의 3이니까 지금 n분의 1밖에 없죠. 그래서 3을 곱하고 다시 3분의 1을 곱해줘서 자, 이 문제는 1부터 4까지의 gx의 정적분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좀 구해봐야 될 것들은요. 역함수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과 4. 자, g1의 값이 얼마일까? 근데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자, f 루트 3을 집어넣게 되면 4분의 4니까 1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자, g4가 있어요. 4까지니까 g4의 값은 자, f4가 나오는 x값이 g4의 값이가 되겠죠. 자, 그 4가 나오려면 자, 0이면 되겠네요. 그죠? 0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자, 0. 자, 이 모양을 그린 이유가요. 여러분이 이제 역함수와 원래 함수와의 그 정적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배운 적은 없죠. 1 더하기 x제곱분의 4인데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대략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면 x가 0일 때는 4를 지나고 루트 3일 때는 1을 지나요.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게 fx고요. 뭐 그림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대략 뭐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비슷하게 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때 자, gx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이 넓이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fx의 y는 x를 그려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고 1부터 4까지의 범위를 구한다면 이 부분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fx를 0부터 루트 3까지 정적분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0부터 루트 3까지 fx를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하고 직사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니까 이거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일단 값을 구해 볼게요. 자, 이 문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듯이 삼각지함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4를 좀 앞으로 빼내고요. 자, 1 더하기 x제곱이니까 여러분이 x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양변을 세타해가면서 미분하게 되면 dx d세타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dx 대신 얘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식을 이제 바꿉니다. 자, x가 0일 때 세타의 값은 0이 되겠고요. x가 루트 3일 때는 세타의 값이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x 대신에 탄젠트를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dx 대신에는 지금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또 알고 있다시피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니까 약분됩니다. 1밖에 안 남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세타 0부터 3분의 파이, 자, 4배가 됩니다. 그럼 0은 대입 하나만 하고요. 세타 대신 3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4배 하게 된다면 3분의 4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3분의 4파이예요. 자, 이 부분이 3분의 4파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분의 1에다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답을 골라주면은 통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9분의 4파이, 자, 마이너스 3루트 3. 자, 3번을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자, 이 부분의 길이는 3분의 1이고요. 자, 여기는 2입니다. 자, 물어보는 부분은 여기에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xy축을 이 도형을 xy 평면에 좀 올려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은 원위의 점이죠. 자, 원위의 점이고,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선을 그어서 이 각을 세타라고 둡니다. 그럼 반지름이 2인 원 위의 점. 자, 여러분들 2배의 코사인 세타, 2배의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이 점을 둘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면 되겠죠. 근데 이 길이는 이미 이 좌표의 x값만큼이 될 것이고, 이 길이는 y값에서 자, 3분의 1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의 식은 2분의 1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자, 곱하기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넓이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식은 사인과 코사인 섞여 있는 식인데 최대값을 구하려고 했을 때 삼각함수의 한 종류를 하나로 바꿀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식을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요. 자, 이 넓이의 식을 우리가 그냥 f 세타라고 할까요?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값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f' 함수의 0 되는 값을 좀 찾아주고요. 0 되는 값 찾으려면 자, 코사인 2세타를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죠. 1-2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식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2배 1-2 사인 제곱 세타 3분의 1 사인 세타는 0이 되겠고요. 자, 3배를 해서 3배하고 삼각 방정식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넘어가면 12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자, 인수분해도 가능하죠.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은 4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림을 볼까요? 세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니까 음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인 세타를 4분의 3으로 여러분이 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세타의 값을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실은 뭐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이 F'의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F' 세타는 이런 모양이죠. 잘 보세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얘는 지금 정리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이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부호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거에 부호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살짝 그림을 위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때 0이 되고 4분의 3일 때 0이 됐어요. 그럼 4분의 3의 좌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3일 때는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거.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함수 f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대신에 4분의 3을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세타의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 세타의 값이 2세타 3분의 1 코사인 세타면 우리가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1사분면이기 때문에 자 16이랑 9니까 여기 루트 7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의 값이 4분의 루트 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사인 세타 대신에 4분의 3을 집어넣고 코사인 세타 대신에 4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 2세타가 2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2 사인 세타 대신에 4분의 3 코사인 세타 대신에 4분의 루트 3 자,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4분의 7이죠. 죄송합니다. 4분의 루트 7이죠. 여기 루트 7이니까요. 자,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루트 7을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24분의 7 루트 7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A형과 중복된 문제는 제외하고요.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함수는요. 자, x가 0보다 작으면 1 더하기 sin x고 자, x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sin x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죠. 자, 기억 니은두기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을 바라보면 되겠네요. x가 0, 우극한과 좌극한을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거 뭐 플러스 0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좀 집어넣어도 돼요. x 대신에 플러스 0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f 함수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을 곱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은 함수가 이거고요. 왼쪽은 이 함수가 이거니까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어차피
여기다 0을 집어도 0이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만 남아요. 자,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좌극한을 바라보게 됐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0을 집어넣고 여기 마이너스 0 집어넣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으니까 기억은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합성함수가 되어 있는데 x가 2분의 파에서 연속이니 그랬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조사를 함수값과 극한값을 조사해서 같은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먼저 함수값을 조사하겠습니다. 자, f 2분의 파이는 0보다 크니까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니까 0이 되겠네요. 다시 f0을 조사합니다. 자, 0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입니다. 여기 함수값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x가 2분의 파이에 자, 우극한과 좌극한을 역시 조사해서 극한값을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x가 2분의 파이의 오른쪽이죠. 오른쪽. 자, 2분의 파이는 이미 x가 0보다 큰 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극한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0보다 크게 되면 sin x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원래 sin x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sin x의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동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x가 0보다 작게 되면 원래 sin x 그래프에다가 1만큼 y축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얘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2분의 파이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만 좀 볼게요. 자, 그래서 2분의 파이에 자, 우극한이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의 아래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f함수 x가 2분의 파이 우극한은 f 함수값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한다면 t는 0에 가까워지지만 아래쪽에서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f함수의 0의 좌극한입니다. 좌극한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1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역시 x가 2분의 파이의 좌극한 함수를 바라보면 좌극한도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0으로 가까이 가긴 하지만 0의 작은 부분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fx를 역시 fx를 t라는 함수 t로 치환하게 된다면 자, 이런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역시 0의 좌극한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극한값이 같습니다. 함수값까지 같아요. 따라서 연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fx 전체의 제곱이 자, 이번에 x는 0에서 자, 미분이 가능하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이 가능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좀 할게요. 자,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fx f-x. 자, 이때 그냥 간략하게 식을 쓰면서 문제를 풀게요. 정석적으로 식을 풀려면 뭐 리미트 기호도 들어가고 좀 복잡하니까요. 자, 우미분계수를 보겠습니다. 우미분계수는 x가 0을 기준해서 오른쪽을 보는 거죠. 자, 우미분계수 오른쪽을 봅니다. 근데 지금 f-x가 지금 또 안 나와 있네요. 자, f-x. 자,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x가 되겠고요. 자, 아래도 코사인 x네요. 그러니까 뭐 f-x는 어차피 코사인 x입니다. 0보다 클 때 작거나 같을 때 코사인 x죠. 자, 우극한은 함수가 오른쪽 x가 0보다 큰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곳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f-x는 어차피 뭐 0보다 크다 작다 어차피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기 때문에 1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우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좌 미분계수는 자, 2 곱하기 fx의 왼쪽에서 가까운 함수 1 더하기 sin x, x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1이 남고요. 1이죠. 코사인은. 자,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미분은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네, 19번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좌표 공간에서의 구가 있고요. 자, 문제는 이 구와 xy 평면이 만나는 원이 있고요. 원 위에 한 점을 P라고 주고 점 P에서 구와 접하면서 또 점 A를 지나는 평면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면 알파를 구해야 되겠죠. 평면 알파를 구한다면 원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일단 구가 XY 평면이 만나는 원이 있어요. 그럼 XY 평면과 만나는 원. 자, 좀 하나씩 구해볼게요. XY 평면과 만나는 원인. XY 평면은 Z의 값이 0입니다. 그 Z에다 0을 집어넣는 게 원이 돼요. 자, 0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되고 이항시키면 8이 되겠죠. 자, 이게 XY 평면과 만나는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둔대요. 자, 그럼 점 P를 A, B라고 둡니다. 근데 이 A, B는 원위의 점이니까 원에다 대입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구와 접하면서 그랬으니까 구를 그냥 이제 단순하게 원으로 좀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평면을 이렇게 선으로 둘게요. 구와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평면 알파를 구하려면 평면은 우리가 법선 벡터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의 중심은 지금 2,2,1이고요. 자, 이 점은 접점이 되겠죠. 이 접점을 우리가 P라고 둬야 되겠네요. 점 P와 접하니까. 자, 구의 중심을 C라고 둘게요. 자, P의 점은 A, B였습니다. A, B, 죄송합니다. 0이죠. 공간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선 벡터라는 건 CP 벡터가 되겠죠. 또는 PC 벡터가 되겠네요. 자, 그래 CP 벡터.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법선 벡터가 되겠죠. 자, 법선 벡터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점 A를 또 지난대요. 점 A가 이렇게 있겠죠. 평면이 점 A를 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면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평면 알파는 자, 법선 벡터가 A-2, B-2, -1이고 지나는 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A-2에다가 X-3이 되겠고요. 자, B-2, 자, Y-3, 자, 그 다음에 -1, Z 더하기 4는 0. 자, 얘가 이제 평면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평면 알파를 식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평면 알파의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X로 정리하고 Y로 정리하고요. Z 나머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3a, -3b. 자, -3a와 -3b 플러스 6 플러스 6 12에다 4니까 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요. 이 평면 알파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원점은 또 0,0이죠. 자, 0,0이라는 원점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니까 공식을 써서 d는 루트 자,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하고요.
z에게서 제곱하면 플러스 1이고요. 분해. 자, 0, 0 집어넣고 나머지 거를 여러분들이 원점은 0, 0, 0이죠. 공간이니까 x, y, z에다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더하기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값으로 나오게 돼요. 이제 값으로 나오려면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전피가 a, b, 0이었으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8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루트 8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3이 되겠네요. 자, 분모는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를 봐야 되겠네요. 자, 분자는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자, a 더하기 b에 플러스 8의 절대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우리가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자, 우리가 구한 평면이 여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 평면에 사실 P라는 점도 지나가는 점이에요. 자, 이 평면의 식에 x, y, z에다가 a, b, 0을 대입합니다. 자, a, b, 0을 대입하게 되면 a-2, a-3, 자, b-2, b-3. 자, z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또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이 관계식을 정리를 좀 하면 a제곱 마이너스 자, 5a b제곱 마이너스 5a 자, 6, 12, 8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 식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식이 이 식이 있었어요. 이 두 식을 연립을 합니다. 조금 식이 복잡하죠. 자, 이건 1번과 2번으로 표현할게요. 자, 1번 이 식과 2번 이 식을 자, 연립을 하게 됩니다. 연립을 하게 되면 그냥 1번식에서 2번식을 뺄게요.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는데 뭐 1번식은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8, 8이니까 0이 되겠네요. 자, 0이 됩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고요. 자, 2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식을 빼게 되면 a제곱 b제곱이 없어지겠고요. 마이너스 4a하고 마이너스 5a를 빼니까 그냥 a만 남고 자, b만 남고요. 자, 지금 1번에서 2번식을 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8은 뺄 게 없으니까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 더하기 b는 8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 더하기 b에다가 8을 대입해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4에다 8이니까 16이죠. 정답은 그래서 3분의 16이라는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19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